네. 오늘은 2단원 제목이 정수와 유리수인데요. 이 단원은 굉장히 정수가 뭐고 유리수가 뭔지를 배우고 나서 이것들을 계산하는 법을 배울 건데 오늘은 일단 계산까지는 안 갈 거예요. 네. 월요일날 아마 계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있는 부호가 붙은 수, 이게 이제 양수, 음수라는 개념을 배우는 건데 오늘 배방읍 날씨가 어떻죠? 대방은 3 마이너스 2 내일 같은 경우는 최고 온도는 8도, 최저 온도는 앞에 빼기 부호가 붙어있는 빼기 4도라고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이게 이제 영상 8도, 영하 4도 이런 개념인 거 아마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0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큰 수를 온도 나타낼 때는 보통 영상, 작은 수를 영하, 물이 어는 걸 기준으로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배운 것은 이제 수가 있는 것만 배웠지만 이제 없어지는 것도 배워보고 작아지는 것도 배워보고 이런 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성질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현재 지갑에 10,000원이 있는데 내일은 11,000원이 됐어. 근데 내일 모레는 8,000원이 됐어. 그러면 10,000원이었던 돈이 다음날 11,000원이 됐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썼다는 거죠. 이 썼다는 거고 이게? 외웠다. 어디선가 1,000원을 얻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 돈이 8,000원이 됐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돈을 3,000원을 썼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익이 생겼으면 손해가 생길 거고 수입이 있으면 지출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커지는 것을 보통 이렇게 플러스 더하기 기호 작아질 때 마이너스 기호 썼던 것처럼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수들을 플러스 기호 그러니까 더하기 기호지만 읽을 때는 우리가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작아질 때를 빼기 기호처럼 썼지만 우리 이제 마이너스를 넣을 건데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수, 음수 개념을 써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상, 영화라든지 수입, 지출이라든지 용돈 같은 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통해서 몇 번 경험을 해봤을 거란 얘기니까 접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접근 네. 거기 1번 보면요. 오른쪽으로 5걸음 간 것을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플러스 5. 네, 플러스 5걸음으로 나타내면 그럼 반대로 왼쪽으로 7걸음 걸어간 거. 마이너스 7 이것을 마이너스 7 걸음 걸음으로 나타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를 플러스라고 읽는 거고 이게 있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읽는 거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랑은 좀 다른데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요 읽을 때는 원래 3 더하기 7이 맞아요. 3 플러스 7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3 플러스 7이라고 읽죠. 사실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해요. 이거는 부호라고 하는 개념인데 부호라는 개념이라서 부호로 읽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읽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웠던 계산으로 읽을 때는 당연히 더하기 빼기라고 읽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다 플러스라고 읽고 다 마이너스라고 읽기도 하는데 어쨌든 부호로 읽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읽는 거예요. 더하기 1,000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이때에 나는 플러스 1,000만큼 뭐 용돈이 바뀌었어. 이때는 원래 금액보다 3,000원이 줄어들었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빼기 3,000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나는 용돈이 마이너스 3,000만큼 변했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읽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읽는 법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도 잠깐 나왔지만 보통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보통은 플러스고요. 왼쪽 가는 게 보통은 마이너스예요. 위로 가는 게 플러스면은 네? 그게 만약에
바뀌는 경우는 수학에서는 별로 없을 거예요. 나중에 배우는 좌표 표면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마이너스고, 보통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면 반대로 가는 건 마이너스,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6번을 보면은 0보다 1만큼 큰 수를 뭐라고 부를까? 플러스 1. 플러스 1. 쓸 때는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거고요. 원래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부호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냥 1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플러스 1이라고 쓰세요. 반대로 7번과 같이 0보다 6만큼 너무 큰 수는요? 플러스 6. 플러스 6. 8번처럼 0보다 4만큼 작은 수 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해 가죠? 여러분이 아마 뭐 언젠가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손은 그렇게 하면 화면 나온다? 언젠가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이만 그만. 응, 됐어. 아니요. 됐어. 문제 이상해.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날씨 같은 걸 많이 보게 됐을 거예요. 미세먼지 좋은 나쁨.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의 몇 도인지까지 같이 보게 되면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반대의 개념으로 움직일 때를 한쪽을 플러스, 한쪽을 마이너스. 보통 이제 커지는 쪽을 플러스, 작아지는 쪽을 마이너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해서 1번 일단 부호라고 하는 거. 아까 했듯이 부호는 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보통 부호라고 불러요. 이 부호가 붙어 있는 수에 대한 얘기 잠깐 했고요. 2번은 이제 정수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수가 막 확장이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수는 자연수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자연수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뭐 1, 2, 3, 4, 5, 6, 7, 8, 이런 게 있죠. 그쵸? 네. 이런 자연수. 이 자연수 각각의 숫자들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수.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와 같이 자연수 각각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수. 우리가 지금부터 얘네들을 음의 정수라고 부를 거고요. 조금 전에 언급한 저 자연수들은 보통 양의 정수라고 부를 거예요. 양의 정수. 그 얘기는 얘네들은 1, 2, 3, 4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플러스 1이랑 1이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플러스 1이랑 1이랑 같은 거예요. 플러스 2랑 그냥 2랑 같은 거고요. 그래서 자연수는 앞에 플러스 부호, 보통 플러스 부호 붙을 때는 보통 저거를 안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배방의 내일 날씨는 최고 온도 영상 8도, 최저 온도 마이너스 2도 할 때 플러스 영상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안 쓰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양수일 때는 보통 플러스를 생략하기도 해요.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음수일 때는 반드시, 음의 정수일 때는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자연수가 이제 양의 정수라는 개념이구나. 거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플러스 부호를 빼고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서 만든 수들. 얘네들을 음의 정수라고 부른다라는 거 새롭게 추가된 거죠. 얘네들에 해당하지 않는 요들 사이에 가운데 심판처럼 정가운데 있는 수 바로 0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부터 정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정수를 기준으로 이제 수가 점점 확장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정수는. 익스펜드. 왜요? 정수는 영어로 뭐야? 몰라요. 인티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의 정수, 그동안 배웠던 자연수 개념이고 이거랑 반대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음의 정수, 그리고 0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0 같은 경우는 양의 정수예요? 하면 아니에요. 음의 정수예요? 이거 아니고요. 그렇죠? 0은 그냥 가운데 있는 수예요. 얘는 여기도 묶이고 저기도 묶이는 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정수를 구분했고요. 거기 11번부터 13번까지 보면은 다음 수에 대하여 물으면 답하여라라고 해서 5개의 정수가 나와 있습니다. 양의 정수를 모두 골라라라고 하면은 플러스 5와 2죠. 2도 앞에 플러스 5가 없지만
양의 정수입니다. 자연수니까요. 반대로 12번 음의 정수를 모두 골라라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정수를 모두 골라라 하면은 4. 다 적으면 되고요. 오. 14번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개념책 안 했구나. 좀 다시 할게요.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OX 표시하는 건데요. 해당하는 거 표시하는 건데 거기 보면 분수 같은 것도 있는데 분수 같은 거 계산 잘 해야 됩니다. 좀 이따 해보세요. 자, 그러면 36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 그리고 37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 두 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두 숫자, 수량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숫자라고 하면 돼요. 숫자를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수량을 일단 누구로 정할까? 가운데를 0으로 정한 다음에 한쪽은 양의 부호, 커지는 수를 의미하는 양의 부호인 이 플러스 부호를, 다른 한쪽은 음의 부호,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이 마이너스 부호를 더하기 빼기 똑같이 쓰면 돼요.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37페이지에는 개념 체크는 자연수의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여서 만든 수를 양의 정수, 음의 부호, 마이너스라는 요 부호를 붙여서 만든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하고,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한다. 이때 누구는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다? 0은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수를 살펴봤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 유리수를 살펴볼 텐데요.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이 수들 말고도 이미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다른 수들도 배웠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면은 분수와 소수들입니다. 분수와 소수들. 예를 들어서 뭐 0.3이라고 하는 소수 같은 것도 배웠을 거고 4분의 1과 같은 이런 분수도 배웠을 거예요. 그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0.3 역시 10분의 3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그냥 통칭해서 분수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건데요. 이 분수 모양은 어떤 꼴만 해당하는 거냐면요. 분모도 정수, 분자도 정수인 꼴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10분의 3은 10은 정수겠죠. 자연수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그치? 3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수분의 정수, 정수분의 정수 꼴로 쓸 수 있는 이런 수들만 취급을 할 건데요. 어쨌든 정수분의 정수에서 예를 들어서 2분의 4를 했더니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죠? 그럼 얘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아직 안 배웠겠지만 이건 할 수 있을까? 1분의 마이너스 3 하면은요 이거는 마이너스 3일 거예요. 왜냐면 나누기 1은 하나만 하니까, 그쵸? 마이너스 3, 아직 안 배웠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쵸? 1분의 0 하면은 얼마일 것 같아요? 0 나누기 1이니까 0이거든요. 0은 또 요 안에 들어가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정수분의 정수를 해서 약분을 해서 양의 정수에도 들어갈 수 있는 애, 음의 정수에 들어갈 수 있는 애, 0에 들어가는 애도 있겠지만 약분을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안 되는 애들을 여기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얘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좀 길어요, 이름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를 거고요.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할게요. 유리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요런 모양들이에요. 일단. 유리수가 뭐예요? 지우고 헷갈리니까 그만큼 지우고. 유리수가 뭐예요? 물어보면요. 이거는요. 분모도 정수, 분자도 정수. 물론 나누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로 0이면 안 돼요. 나눌 경우는 없죠. 수학에서 나눌 경우는 없어요. 분모도 정수, 분자도 정수인 수들을 모두 유리수라 배울 거고, 여러분이 배운 수 중에 99.9%는 다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학하면서 배운 수들 중에 99.9%는 다 이 유리수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가요? 나머지 몇 것 같아요? 0.1% 안 배운 거. 여기 안 들어가는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나온 이미 배웠습니다. 참고로. 원주율입니다. 3.141592 6 나가는 그 소수는 이 안에 없어요. 이거 바깥에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배워요. 그 수를 나중에 중3 때 무리수라고 하고 배울 거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원줄 같은 게 들어가요. 이거는 아직 배우지 않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현재까지 배워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소수 빼고 여러분이 배운 99.9%의 수는 다 이 유리수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될 거예요. 유리수가 무슨 수냐고요? 정수분의 정수꼴. 근데 정수분의 정수꼴 중에서 했더니 2분의 4처럼 2가 나오면 얘는 자연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정수라고 물론 불러도 되고요. 이해 가요? 양의 정수라고 불러도 되고요. 1분의 마이너스 3 아직 계산한 법 안 배웠지만 어쨌든 분모가 1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나오거든요. 계산하면은 이거는 이제 또 음의 정수 음의 정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깜짝 놀랐네. 1분의 0은 0에 들어가요. 근데 그러지 않고 10분의 3이나 4분의 1과 같은 수들은 정수분의 정수는 맞는데 이 정수 쪽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르기를 이렇게 불러요. 정수는 아니지만 요 안에 있잖아. 유리수야 이렇게 부를 거예요. 좀 길죠? 여러분은 그냥 쉽게 분수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분수는 따로 모아놨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다 합쳐서 이걸 뭐라 부른다? 유리수라 부른다. 그 아까 좀 전에 해봤던 것처럼 숫자도 꼭 이렇게 커지는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수도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이야?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있을 테니까 이런 수들 역시 플러스 4분의 1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1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쵸. 플러스 0.3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0.3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기를 앞에 플러스 붙은 수들을 그냥 통칭해서 양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양, 건전지도 그냥 양극, 음극 부르듯이. 그리고 마이너스 붙어있는 수들을 모두 음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0은 뭐예요? 그냥 0이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분수도 그게 가능해요. 양수, 음수가. 정수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0이 너무 따돌림 모든- 수잖아요. 0이 굉장히 중요한 수죠. 그래서 모든 수는 양수, 0, 음수 셋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양수. 0만 너무 따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0만 너무 따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수입니다. 0이. 불쌍해요. 0 하나만 따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16번부터 19번 잠깐 보면요. 16번 정수를 모두 골라라 라고 하면은 플러스 8 마이너스 플러스 8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10. 2분의 10이 얼마일까? 5요. 5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0은 결국 마이너스 5를 의미해요. 근데 정답 적을 때는 이거랑 똑같이 적어야 돼요. 마이너스 5라고 여러분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0이라고 똑같이 적는 겁니다. 정답 적을 때는. 네. 예를 들어서 18번 양의 유리수를 모두 골라라. 플러스 8과 플러스 부호 있는 거나 혹은 부호가 없는 걸 골라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의 유리수는 플러스 8이랑 7분의 3이랑 두 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20번 0은 정수이다. 맞아요? 네. 네, 그 위에도 나와 있으니까 0은 정수 안에 들어가고 21번 자연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맞아요. 맞아요? 네, 5. 22번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요. 왜요? 정수. 아니에요.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와 그니까. 0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네네. 네. 23번 유리수는 분자가 정수이고 분모는 0이 아닌 정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유리수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요. 유리수. 내 얘기는 아니고 쌤이 옛날에 책에서 읽었던 얘기인데요. 유리수를 영어로 하면은 레셔널 넘버래요. 내셔널이요? 레셔널. 아, 레셔널 넘버예요. 레셔널 넘버래요. 그러니까 레셔널 넘버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유리수가 됐다는데 이게 잘못 해석한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요? 내 주장이 아니라 내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레셔널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은 이성적인 이런 뜻이에요. 막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침착해 참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화가 난다. 에이, 다 엎어버려. 이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이 아니라 화가 나서 내가 울컥했지만 여선 화낼 수 없어. 참아야 돼. 이런 이성적인 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이성적인 수에서 유리수라고 해석을 했나 봐요. 이 이성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있다는데 사실은 이거 내주정이 아니에요. 참고로. rationa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있어요. 형용사로서 이성적으로. 영어 시간이거든, 그렇지? 네. 근데 사실은 ratio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ratio. 이거. ratio 뭐? 아니에요. ratio랑 여기 보면 ratio 보이죠? 이만큼 ratio, 그렇죠? ratio라는 단어가 있다는 건데 이게 명사로요. 비예요, 비. 이거 몇 대 몇? 3대 4라는 비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4분의 3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기준량 중에 뭐 비교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3대 4를 분수로 나타낼 때 쓰는 거 아닌가?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게 결국은 이런 수로 의미한다고 했잖아. 정수분의 정수. 근데 이것도 사실 비례로 나타내면 다음 거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례로 표현이 가능한 수라는 거예요, 사실은. 비례로 표현이 가능한 수. 그래서 이거를 원래 번역을 할 때 이성이 있는 수라기보다는 비례로 표현이 가능한 수라는 뜻에서 원래는 저거를 유비수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비례가 가능한 수 이런 뜻으로 근데 그렇게 해야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일리가 있는데. 네, 일리가 억지 있죠. 같아요. 어? 너무 억지 같아요. 아 근데 억지가 아닌 게 일리가 있긴 한데. 그건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유리수의 반대말. 아까 잠깐 이게 여러분 유리수 아닌 거 0.1% 배웠던 게 뭐라고요? 네? 원줄 같은 거, 그쵸? 그걸 아까 뭐라고 무리수. 배웠죠? 무리수라고 배운다 그랬죠? 그럼 무리수는 영어로 하면은 irrational number예요. 이렇게 irrational number. 앞에 아래가 붙어요. 접두사로. 이게 뭘 것 같아요? 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무리수를 보면은 막 흥분을 해요, 여러분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리수를 보면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건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무리수가? 원줄 보면은 이건 논리적이지 않은 수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말이 안 돼요. 원줄 같은 수는 이렇게 비례를 못 나타내는 수고. 그렇지? 이런 5.8 같은 거는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쵸? 유비수로 다시 바꿔. 그래서 유비수, 무비수라고 해야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이렇게 해야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왜 리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아마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 번역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굳어졌다. 이런 의견을 누군가가 냈다는 걸 내가 책에서 봤다고요. 내 의견이 아니라 나는 무슨 책이에요? 모르겠어. 까먹었어. 나 옛날에 그런 책이라서 그래서 그거 일리 있다. 네,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번역의 약간 오류죠. 번역의 오류. 뭐 어쨌든 그래서 유리수라는 게 결국은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정수분의 정수꼴을 그냥 딱 유리수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 38페이지 24번에 있는 개념 체크 잠깐 체크해보고 나서 넘어갈게요. 분자와 분모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 양. 양이 이게 이제 태양할 때 하는 그 양자죠. 태양이요? 빛이 있는 걸 할 때 양이라는 그 양지.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양지? 그거 빛 들어오는. 태양, 태양할 때 그 쓰는 양자랑 그 양자 똑같은 거예요. 양해부 플러스 그 다음에 반대로 분자와 분모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음의 부 이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유리수.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늘이라는 뜻이죠. 그늘, 음지에서 활동한다. 뭐 이런 거 몰라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언더에서 활동한다.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음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와 가운데 누구? 0을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에 보기 쉽게 이제 나타내보고 싶은 게 바로 4단원에 있는 뭐예요? 수직선이에요. 대박. 이게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이요. 이거는 수직선이에요. 영어로 하면 넘버 라인입니다. 넘버 라인. 넘버 라인. 라인에다가
넘버를 쭉 매겨놓은 거죠. 이렇게 가로로 쭉 긴 선을 하나 그린 뒤 이게 삐뚤어지냐? 다시 한번 어이구 가로로 긴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린 다음에 가운데쯤에 딱 표시한 다음에 지금부터 여기가 원점. 0이야. 0이야. 물론 그래요. 이 0인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원점. 원점. 원점이라고 부를 거고 일단은 숫자 0을 표시할 겁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여기가 바로 이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뭐 그 어플 중에 사진 어플 같은 거 보정하는 어플 같은 거 있죠. 찍고 나서 뭐 피부를 밝게 할까 어둡게 할까라고 할 때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뭐 밝아지고 왼쪽으로 당기면 어두워지고 이런 거 알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가운데를 0으로 놓고 나서 오른쪽으로 커질 때를 이제 양수로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 커지면 뭐 플러스 1 하나 더 커지면 플러스 2 하나 더 커지면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해 가요? 네. 그럼 반대로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당기면요 이쪽이 밝아지면 저쪽은 어두워질 거 아니야. 네. 이쪽은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로 붙여서 한 칸 왼쪽으로 간 게 마이너스 1 한 칸 왼쪽으로 간 게 마이너스 2 또 한 칸 더 가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직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직선에다가 칸을 나눈 다음에 이 칸 하나하나에다가 이제 숫자를 하나씩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수직선이라 부를 거예요. 보통 오른쪽을 뭘 적는다고요? 양수 왼쪽으로는요 음수. 이해 가죠? 온도계를 옆으로 눕혀놨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해 가죠? 아까 얘기했던 카메라 어플 같은 거 이렇게 색 보정하기, 길이 보정하기 이런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해도 될 겁니다. 이해 가죠? 보통은 지금과 같이 정수만 적어요. 보통은 지금 적은 게 다 정수인 거 이해 가요? 정수? 네. 보통은 지금과 같이 정수만 적는데요. 필요하다면은 그 사이에 있는 수도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2가 어디 있는지 주황색으로 표현해봐 라고 하면요 플러스 2? 여기네 해서 여기다 점 하나 딱 찍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만약에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파란색으로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1? 여기 있어 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여기 내가 눈금에는 지금 정수만 적어놨지만 정수가 아닌 예를 들어서 3분의 5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대분수로 만들어서. 네 그래요. 대분수도 좋고요. 3분의 5는 일단 양수예요 음수예요 하면은 양수죠. 네. 앞에 부호가 없으면은 다 플러스 양수입니다. 이거는 무수입니다. 플러스 3분의 5의 뜻입니다. 아까 좋은 얘기 했는데요. 대분수로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3분의 5 대분수는 얼마? 1과 3분의 2죠. 그렇죠? 네. 그러면 1과 3분의 2니까 2를 넘어가게 됩니다. 네. 1과 2 사이를 세 칸으로 똑같이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빨간색으로 써보겠어 하면은 여기가 빨간색 자리 누구? 3분의 5자리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해봐 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일단 음수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맞아요. 일단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2분의 3이 뭐예요? 대분수라면 이거 1과 2분의 이게 그렇죠? 2분의 3이 1과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은요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말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일단 한 칸 간 다음에 마이너스 2와 반 칸 더 가는 얘기니까 요 가운데 자리 요 두 길이가 같을 때 요 가운데 자리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자리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 이제 어떤 숫자가 어디에 있지를 이렇게 찍어볼 수 있을 거고 이 찍는 거 연습하는 이유는 찍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소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더하기 빼기 할 때도 써요. 그래서 이제 어디쯤 있겠구나라는 걸 좀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A는 마이너스 2에 점이 찍혔나봐요. 그렇죠? 이 수직선 보면은 0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가는 곳 마이너스 2 자리에 표시되어 있고 위에 A라고 써있죠. 그렇죠? A라는 점은 점의 이름이 A예요. A라는 점은 마이너스 자리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같은 식으로 B가 여기 표시되어 있다면 B는 뭐라고 써야겠니? 라는 거예요. B에 해당하는 점에 해당하는 농도가 얼마입니까? 0이죠? B는 0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반대로 29번처럼
반대로 이제 점을 표시해봐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 찍고 위에다가 A, B 쓰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네. 않으니까. 수직선. 그래서 40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체크.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직선 위의 기준점을 잡아서 일단 무엇을 나타내고 정수 무엇을 나타내냐면 0이죠. 0. 이 기준점 얘를 잡아서 일단 0을 나타내고 오른쪽에는 누굴 적는다고요? 양수. 왼쪽에는 음수를 나타낸 것을 수직선. 수직선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죠? 조금 이따 시간 좀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그때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 간단하게 일단 개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대값.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절대값. 41페이지에 절대값. 절대값이라고 하는 절대. 여러분이 이 절대값에 대한 공포가 아직 없을 거예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수학이 왜 싫어, 왜 어려워 하면은 저거 때문에 싫어하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절대값이 나중에 가면은 힘들어져요. 무시무시하게 어렵습니다. 정말 무섭다고 느낄 겁니다. 그때가 나오자마자 아마 안 풀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공포, 약간 트라우마 생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하겠지만 뒤로 갈수록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절대값 문제가. 절대값. 절대값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자면은 원점까지의 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절대값은 기호로는요. 어떤 숫자를 잡고 나서 좌우에 이렇게 짝대기를 두 개 이렇게 그어요. 자, 잘못 그으면 이거 111 이렇게 보여요. 그쵸? 3의 절대값을 잘못 그으면 131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글씨 잘 써야 됩니다. 글씨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서. 자신이 없으면 절대값을 좀 길게 그리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걸 설마 130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누가 봐도 아 요거 절대값 기호 썼나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읽을 때는 그냥 절대값 A라고 읽으면 돼요. 절대값 A. 기호는 어떻게 쓴다고요? 제 기준으로 좌우에 짝대기를 하나씩 줄 거예요. 절대값 A. 영어로는 A. absolute value 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절대값 A 이렇게 부를 건데요. 얘는 뭐냐면은요. 원점에서 얘까지의 거리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다른 얘기 나오죠. 계속. 아까 수직선 봤었죠? 0이 있고 한 칸 오른쪽, 두 칸 오른쪽, 한 칸 왼쪽, 두 칸 오른쪽 이렇게 있어요. 짧게 그랬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2라는 점이 여기 있는 건 이해 가죠? 2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2를 한번 점 찍어봐면 여기 점 찍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2의 절대값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 아까 했던 원점인데요. 얘부터 얘까지 이게 총 길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 거리가 얼마일 것 같아요? 하면 2죠. 그래서 얘는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과 2 사이에 누가 있어요? 1.5요. 1.5 2분의 3 또는 플러스 2분의 3 그것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이거 같은 양수인 그치? 그럼 이거의 절대값은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원점부터 얘까지 요 길이를 말해요. 얼마일 것 같아요? 2분의 3이에요. 맞아요. 이 뭐야? 별것도 아니잖아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똑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쌤? 뭐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쵸? 똑같이 쓰면 되는 거네. 안 해는 거 쓰면 돼요. 이것도 써야 돼요? 아 써도 된다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냥 똑같은 거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뭘까? 2요. 마이너스 2는 점이 일단 여기 있어요. 그쵸? 네. 근데 내가 무슨 얘기냐면요. 원점부터 얘까지의 거리라고 했고요. 거리는 양수만 적어요. 거리에는 음수가 없어요. 참고로. 무조건 양수입니다. 0도 가능해요. 둘이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거리가 없는 거고 0. 떨어지면 무조건 양수입니다. 거리가. 음수는 없어요. 거리.
이 길이가 얼마냐고요? 이 길이가 2죠. 두 칸이니까. 그렇죠. 얘는 뭐라고 써야겠어요? 얘는 2라고 써야 돼요. 저거랑 조금 다르네?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마치 앞에 있는 부호를 네. 면. 떼어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앞에 부호 그냥 무시하고 적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게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은 그게 맞아요. 연습해볼까요? 플러스 7의 절대값이 얼마니 하면은 7. 플러스 7, 즉 7입니다. 그냥 7로 적어도 되고 플러스 7로 적어도 돼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3. 그냥 3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절대값이라는 게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라는 개념이에요. 원점에서 저 눈금까지 몇 칸 있니? 얼마나 큰 기니? 길이가 얼마니? 물어보는 건데 참고로 지금 센티미터 같은 거 안 씁니다. 이거 단위 없어요. 그 숫자만 쭉 적는 거라서 양수 쓰면은 이건 오른쪽으로 갔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고 음수를 썼어도 결국은 왼쪽으로 갔다는 뜻 아닌가? 이게 결국 그렇지? 그러니까 두 칸 갔다는 개념이잖아요. 결국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 그냥 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부호 떼서 쓰고 근데 결국 쉽게 말해서 부호 떼고 쓰면 되는 거네. 별거 아니네 절대값. 그렇지? 이렇게 배울 때는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게 중3 때 배울 때랑 고1 때 배울 때랑 고3 때 배울 때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요. 이런 것도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일단 뭐만 기억하면 돼요? 부호를 뗀 거랑 똑같아.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점부터 제까지의 거리야. 이 정도만 기억하면 일단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나머지 그 문제 뭐 더하기 빼기 있는 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거기 절대값의 성질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양수와 음수의 절대값은요. 그 수에서 부호를 떼어낸 수랑 같대. 아까처럼. 플러스 7 나오면 그냥 플러스 부호 딱 떼서 7만 써. 마이너스 3 나오면 마이너스 부호 딱 떼가지고 3만 쓰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2번. 절대값은 거리니까 0이거나 양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음수일 수 없어요. 0, 그러니까 둘이 붙어있으면 0. 쉽게 말해서 절대값 0은 0이다 이거지 이렇게. 절대값이 0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양수 아니면 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0의 절대값은 0이고요. 원점에서 멀리 가면은 이 절대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점 더 커지겠죠. 왜? 거리가 멀어질 테니까. 이해가죠? 네. 그런 게 성질로 나와 있다. 뒤에 계산이 겁나 많은데요. 몇 초까지 알죠? 읽어보면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33초까지 풀죠. 개념 체크 74번까지 하고 하고 합시다. 오늘 여기를 하겠네요. 43쪽까지만 할 테니까요. 43쪽에는 개념 체크까지만 하고 문제 풀 시간 주고 조금 있다가 아까 얘기했던 단원 문제, 연습 문제 질문할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74번 개념 체크. 수직선 위에서 어디로부터의 거리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라고 하면은 첫 번째니까 뭐?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절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0의 절대값은요 0이고요. 절대값은 거리값만 나오니까 항상 0 또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절대값은 점점 커져요. 크다 라고 쓰면 됩니다. 원래 더 하고 싶은데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녹화 학습을 고려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